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방금 전에 뉴델리 시사 경남 의뢰로 PNR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PNR 수시로 여론조사하죠. 날짜는 10월 29일하고 30일이니까요 제일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요, 무려 27%나 부정평가가 높아요. 이번 이 정도가 되면 정권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62.2%고 긍정이 35.5%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긍정평가, 지난주에는요, 지난 23일날 발표한 걸 보면은 38.8였었는데 3.3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를 보면, 이 PK 지역에서, TK 지역에서 각각 74.0, 그리고 서울이 64.5고요, 강원, 제주 62.7, 경기 이천 60.1, 충청도가 54.3, 호남에서가 42.9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부정평가가 50%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63.6%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은 60.8%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평가를 보면요, 연령대로 40대에서만 47.8%고요.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전 연령층에서 50%를 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요. 즉 27%가 높다는 얘기는요,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봐도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요, 국민의힘이 41.9, 그리고 민주당이 28.9, 그래서요 13%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는 8.5, 정의당이 4.4,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이 3.8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높아요. 이 정당 지지율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보기 좋게 정권 교체라고 하면 이재명이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골라보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36.2, 그리고 홍준표가 35.6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이 질문 질문 내용이 이번 우리 국민의힘에서 경선할 때 쓰는 그 질문하고는 약간 상이에요.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중에 이재명에게 이길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36.2, 그리고 홍준표가 35.6, 유승민이 4.2, 원희룡이 3.5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에서는 윤석열이 우세하고 경기 인천에서는 홍준표가 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보시면, 이제 호남 지역에서 한번 볼게요. 호남 지역에서 보면요, 홍준표가 39.7인데 비해서 윤석열은 절반밖에 안 돼요. 19.4. 그리고 유승민하고 원희룡이는 3.6과 3.1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보면 윤석열이가 39.0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32.1.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요, 홍준표가 33.9, 윤석열은 32.3입니다. 그리고 춘청도에서는 윤석열이 44.9, 홍준표가 28.1이고요. 그리고 TK에서도요, 윤석열이 높아요. 47.3 대 31.3입니다. TK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이 윤석열 후보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49%, 49.0, 그리고 홍준표는 36.5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집도끼, 당심에 제일 가까운 지점이 바로 이 여론조사 내용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13% 정도로 윤석열이가 여전히 앞선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무당층을 빼고
국민의힘 딱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만 본다면 윤석열은 55.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35.9, 원희룡이가 3.1, 유승민이가 2.0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볼 때 윤석열이가 홍준표보다 20%나 앞서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가 33.9, 윤석열은 13.7, 그리고 유승민 4.8, 원희룡 4.6.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홍준표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2배 정도나 앞서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평가를 보죠. 한번. 대통령 긍정평가자 중에서는 34.5%가 홍준표를 택해요. 그리고 윤석열은 11.5,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심판론, 이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에서는요, 윤석열이 50.6이고 뒤를 이어서 홍준표가 36.6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정권 교체 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반 이상이 윤석열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도 절반 이상인 55.1이 또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9, 30 바로 어제와 그제거든요. 이게 11월 1, 2, 3, 4 이 투표에도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요, 윤석열 총장은 60대와 70대에서 높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20대, 30대에서 높고, 윤석열은 남성에서는 홍준표가 높고요. 그리고 여성은 역시 윤석열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델리하고 시사 경남이 PNR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 이거는 이제 ARS인데요. 이걸 보면 이 민심에서도 윤석열이 높고, 그리고 당심에서도 윤석열이 높은데, 민심에서는 0.6%가 높고요. 당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20% 정도나 압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지금 우리 야권의 4명 후보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과 그리고 이 막판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경선 이 선관위 위원장인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후보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과열 양상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품위 있고 절대된 모습이 국민과 당원들에게는 더 큰 감동을 주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경고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보들도요,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 경쟁 주자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부각시키면서 비방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주호영 상임선대위원장도 오늘 당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만하고 막말하는 복고당에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후보 지지율에는 약 14%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역선택이 있다. 이들이 본선에서 우리 당을 찍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일 공보실장도 성명을 내고 홍준표 의원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경선 개입 차원에서 고른 일회용 후보다. 그리고 그 후보 측이 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것은 초조와 불안의 발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홍 의원도 오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설치한 의혹의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윤 총장을 규정을 하고, 본인이 이번 정치 여정 마지막 도전이고 다른 새 후보들은 아직도 기회가 많다,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차담회에서도요, 기자들과 밑바닥은 본인이 합성하는 구도고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하면 본인이 10% 이상 이기고 있다.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도 한 1%라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이 대구의 아들 이 유승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또 이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후에 분당구 백현동에 가서 지지 호소 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백현동은 뭐 당연히 용도 변경해가지고 3,100억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린 제2의 대장동 사태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이재명과 맞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이 후보와 관련해서요, 과연 누가 이재명의 최측근이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 라인 누구냐? 그래서 7인회다, 아니다, 성남 4인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인회 중에서도요, 김명진 씨가 제일 말하자면 능력, 뭐라고 그럴까요? 실세 중에 실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상황실로 넘어가면 정진상, 김용, 김현지, 김남준과 같은 성남 라인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7인회 멤버들, 그리고 성남 라인 중에 누가 더 부각되면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 조선일보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이 주간조선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지금 온라인판에 뜨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람들에는요,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놈 그룹이 하나 있고, 사람 그룹이 하나 있고, 어느 분, 이 세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경기지사를 하고, 대선에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할 때, 놈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장 할 때 말하자면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이재명 시장을 지원했던, 말하자면 성남시장에 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지사 할 때,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바닥에서 밑바닥을 말하자면 치고 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놈.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조금 격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도왔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가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은 이제 주로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분이다,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 이재명 주위에는 세 그룹이 있다. 그래서 놈과 사람과 분, 이렇게 나눈다. 이거는요, 그냥 뭐 주간조선이나 이 조선일보에서 그냥 붙인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라면서 놈, 사람, 분으로 구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시장, 그 다음에 지사, 대선, 이재명의 정치적인 그릇이 커지는 과정도 물론 있지만요, 이재명 시장의 성장 과정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남시 안에서만 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폭 연루설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조폭 연루설 나오면서 은수미 시장도 조폭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 선거법상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류 지원을 별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사람, 이런 여기에는 이제 의원들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그리고 대선 후보로 뛸 때까지 어느 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 정성호 의원은요, 사법연수원 동기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문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정성호 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분이 됐든 간에 이제 문재인과 차별을 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이제 캠프 내에서 또 이 이재명을 아는 사람들의 지금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차별을 가야 되는데, 정책적인 차별화가 그렇게 쉽겠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이 후보의 경우에는요, 비주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차별을 할 경우에는 친문 강성들이 떠날, 그러니까 내분이 커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못하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층의 지지를 받으려면 부동산 문제를 건들지 않고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상임 선대위원장을 중도의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지금 당연직인 누구냐 송영길 대표가 맡고 있는데 그러려면 혼자 둬서는 안 된다. 별도의 플러스 알파 추가 인물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추가 인물 중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낼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캠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슈별로 해서 중도층을 말하자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살라미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놈, 사람,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또 이 보도를 보면 이건 뉴델리에서 보도하는 거예요. 정진상이가 이제 정책실장을 하면서 현재 캠프에서 부실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진상도 꼼짝 못하게 하는 최고의 실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럼 누구냐? 바로 김인섭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인섭이는 누구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백현동 이 개발과 관련해서 김인섭이가 이 개발회사 이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3천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인섭이가 그 시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70억 원을 받아냈다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할 때부터 사무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대여 저 성남시장을 21번씩이나 고발하면서 공격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2006년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성남 이 선대 위원장을 했고 2008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분당갑 위원장을 할 때는 부위원장을 하면서 바늘과 실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2014년에서 18년도까지 지방선거 때도 이재명을 후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원자들은 김 씨가 부탁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후원을 했다라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주민들과도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깡패를 동원해서요. 백현동 개발업체 대표를 협박해가지고 주식 2만 주를 넘겨라. 이렇게 해서 법원의 소송을 거쳐가지고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내서 70억 원을 받아냈다. 그 이유는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백현동에 아파트 지으려고 7, 8번씩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안 되다가 이 김인섭이가 딱 들어오고 나서 단칼에 용도 변경이 됐다. 그래서요, 이 백현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 중에 한 사람으로 김인섭 씨가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이 김인섭 씨가 이 최고의 실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